네,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그런 종목들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매일경제TV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상단에 접속해 주셔서 실시간 댓글로 종목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윤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특징주 두 가지 질문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중국 소비주 위주로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있고 또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매니저님이 중국 소비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중국 소비주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혹은 뭐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를 좀 우리가 놓고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에이펙 관련해서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이랑 어떤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슈, 그리고 관광객, 무비자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된다라는 기대치가 좀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부근에서 사실 외국인이 어떤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25,000원, 24,000원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갭으로 좀 높게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네스트장에서도 좀 빠질 수 있고 장중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분할로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에 대한 부분 짚어봤고요. 또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증권가에서 3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네. 매니저님은 목표 주가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일단 LNF는 최근에 그 급락이 좀 나왔었을 때, 그 장대 음봉이 나왔었을 때 그 출회된 이 매물대를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이렇게 앞서서 터졌던 거래 대금을 소화하는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워낙에 지금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 ESS 쪽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LFP 배터리 소재 규제에 따라서 지금 중국산은 배터리 소재가 한 관세가 40%고 우리나라는 10% 정도 되기 때문에 3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 5만 톤 규모의 국내 양산 기점을 이 LNF가 25년 4분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를 지금 앞당겨서 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양산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또한 LNF의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이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 흐름에 좀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보실 거고요. 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매수가를 제가 지금 현재가로 안 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약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잡아 드릴 거고 손절가는 6만 8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에 대한 부분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특징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LNF 꼽아주신 거겠죠? 예, 오늘 특징주 중에서 LNF 꼽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LNF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매수가는 7만 원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8천 원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탑픽 종목으로 꼽았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저희는 목표가를 달성해냈고 무려 14%대 수익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살짝 이제 약세로 돌아섰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걸까요? 이 종목 리뷰해 주시죠.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HBM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나 어떤 그 AI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이 나왔던 이유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드린 건 아니고 이 종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린 이유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수가 올라갔을 때 지금 지수랑 굉장히 동조화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인을 드렸고 지금 14% 정도 목표가가 달성했는데 지금 FOMC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재료 소멸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내지 11선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의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지금 14% 정도 수익이 났으면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리뷰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이제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임지연님, 쿠코시보님, 금수전님, 우사랑님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첫 번째로 상담해볼 종목은 바로 SM코어입니다. 네, 슈팅님께서 남겨주셨고요. SM코어 5,15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SM코어는 지금 5,150원 단가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돌파할 때 돌파 매수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좀 거래가 없이 음봉으로 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SK이고 자동화 설비 쪽, 로봇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들어온 어떤 이런 자금들, 양봉에서 쓰여졌던 자금들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매수가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5,150원 이렇게 좀 진입을 하셨는데 5,4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닉네임이 이제 슈팅이다 보니까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닉네임대로 SM코어 슈팅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오늘 상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EM코리아입니다. 쉬젠님께서 남겨주셨고요. 2,86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12%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EM코리아라는 종목이 방산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방산 섹터의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EM코리아는 주가가 이렇게 지진부진하냐라고 했을 때는 방산에 편입되어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명료합니다. 명확한 이유인데 지금 2025년 상반기에도 적자가 난 종목이고 지금 K9, K20의 장갑차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방산주이지만 이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주가 반등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3,400포인트, 3,500포인트 가까이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EM코리아는 지금 이렇게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면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이 주가가 될 것이냐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능하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2,860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오려면 흑자 전환이 일단 나야 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좀 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M코리아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제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댓글 안에서 태정태세 김정태님께서 신설 코너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이렇게 상담까지 진행하니까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한미 반도체인데요. 일단 누원님께서 한미 반도체 93,990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물 타고 물 타서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갔잖아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반도체 중에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TC 본딩 쪽, HBM 관련해서 매출 100%를 가지고 있는 매출 비중이 100%인 종목인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주가가 오르냐면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대응하지 못할 때, 그래서 공장이 가동률이 막 100%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물 발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공장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일단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뭐 디램 현물가라든지 HBM4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도체주들에 있지만 이거는 디램 현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공장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급을 낮춰서 현물가가 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요에 공급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좀 더 이렇게 지루한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50%이신데 93,900원이면 대략 한 마이너스 3, 4%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금리 인하가 만약에 확정이 돼서 재료소멸로 시장이 크게 빠지지만 않아준다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이것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번만에 비중 50%를 전부 다 정리는 못 하실 것 같고요. 한 5% 내지 10% 정도 단계적으로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부달 매도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누원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입니다. TNT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6만 5천 원, 비중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16만 5천 원이면 한 며칠 안 되신 것 같아요. 60에서는 올랐을 때 한 이 구간에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삼성 SDS나 뭐 네이버, IT 쪽,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거나 어떤 그럴 때 보통 상승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포함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거는 오늘 외국인의 어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16만 5천 원, 요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주가 탄력성도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 그럼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S 상담 만나봤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PJ 메탈인데요. PJ 메탈로 오행시를 정말 길게 남겨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자세히 대표님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J 메탈 2,868원이고 15%입니다. 이 종목도 도와주세요 라고 상담 남겨주셨어요. 일단 PJ 메탈이 이게 그 알루미늄이랑 소재 쪽은 중국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때, 경기가 매우 좋아질 때, 그래서 구리 가격도 뛰고 소재 가격들도 뛸 때 이제 같이 탄력을 받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완벽한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 중기, 단기 이평선 모두 지금 아래를 향하는 어떤 그런 각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님께서 2,868원의 단가라면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약손해이시지만
이거를 과감하게 조금 처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PJ 메탈까지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 외에도 쌈지엔터, LIG 넥스원은 정말 많은 상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빠르게 댓글 남겨주시면 가장 빨리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반 수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 기분 좋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